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김병주.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선 네. 때 유세 현장에서 제가 네. 정말 자주 마주쳤었는데 그렇죠. 강원도에서도 네. 뵙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예. 오마이TV가 이번 대선 승리에 가장 저는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항상 현장에서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네. 또 이재명 그 당시 후보 많이 조명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윤 정권을 끝장내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훈장을 줘야 된다. 내란 극복 훈장. 내란 극복 줘야 훈장.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마이TV의 있습니다. 내란 극복 훈장. 네, 네. 아유 뭐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 사실 마음속으로 다 이제 주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사태 이후 12월 3일 이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힘들었습니까? 아유 너무 힘들었죠. 그다 이겨냈어요. 밤잠도 네. 제대로 못 주무시고. 네. 그걸 이겨내고 이재명 네. 대통령 당선으로 네. 국민주권 네. 정부가 탄생이 됐는데 네. 그 딱 출구조사 결과 딱 보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기분? 기분이 좋았죠. 사실 그 정도 격차가 나면은 이제 뒤집어질 일이 없잖아요. 네. 개표 과정에서도. 그래서 너무 안도했고요. 실제 감격스러웠죠. 네, 제가 감격스럽고. 작년 8월에 전당대회 할 때 네, 제가 최고위원 전당대회 때 공약 2개 다 걸었던 게 2개예요. 2개 다 제가 완수했다. 첫 2개 다. 번째가 예.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 두 번째 공약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이재명 정부 만들겠다. 다 끝냈어요. 다 이루셨네요. 네, 다 국민들 또 우리 지지자분들 이재명 후보와 같이 한 거죠. 네. 네, 그 유세 현장에서도 시민들 많이 만나셨지만은 그때 네. 개표 날, 네, 그러니까 투표하고 개표할 때 그때도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네, 많은 그렇죠. 분들 만나셔서 네, 네. 그 기쁨의 현장을 또 함께하시고. 네. 그래서 사실 예. 여의도에 그때 한신가요 거의 확정 가까이 될 때 확정됐을 때 제가 엄청나게 고함을 쳤어요. 그동안 불러 보고 싶었던 이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크게 맞아. 크게 고함 지르고 그랬었죠. 많이 호응하시고 축제 네. 한마당도 볼 네. 수가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네. 들어선 다음에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예. 최고위원으로서 또 하나 공약을 어떤 하려고 거요? 그래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 최고위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네. 달성하겠다.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공은 5년 후에 평가를 받아서 민주정부가 다시 이어받는 거죠.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렇죠. 것이 네. 해야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네. 각계각층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네. 계속 선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TV와 함께 박정호 네. 기자와 함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일주일 됐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정말 효능감 느낀다. 네. 이재명 대통령 뽑아놨더니 우리 삶이 네. 바뀌고 있고 네. 물론 갈 길이 있습니다. 아직 멀다고 느껴지는데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코스피도 오늘 계속해서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체감을 좀 많이 하신다는 말씀 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어제 사실 제가 예? 지역에 계속 골목 돌면서 예. 사례 인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시켜줘서 고맙다고. 근데 확실히 음식점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에 사람이 훨씬 많이 붐비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조금 좋아졌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다들 편안해하니까 이제 외식도 하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네. 맥주도 마시고 이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하고 대부분 또 만났던 분들도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TV 볼 맛이 난다. 네.
또 유튜브 볼 맛이 난다. 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얼마 네. 안 됐는데도 효능감 있게 막 아. 성과가 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참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들으셨지만 그게 뭐 전국, 네,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가. 네, 네, 더 나아가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해외 동포께서도 네. 아 정말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실제 제가 진접 지역 상권 있는 지역하고 오남리 저희 지역 다녀봤는데 아 이제 좀 살아나는구나 하는 네. 걸 느꼈어요. 대선 전에는 식당감 텅텅 비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아. 어저께는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하고 음. 식당이 다는 안 차지만 한 반 정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더 보기가 좋았어요. 네. 그걸 우리 네. 정말 딱 어디 거리를 가든 간에 아니면 네. 어디 술집이나 식당에 가든 간에 네. 달라진 게 느껴지니까 아, 그럼 거기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손님들이 가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네. 이걸 느끼니까 네.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그런 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주말 사이 이제 관저에서 또 네. 만찬도 네. 있었고 그렇죠. 네. 분위기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아,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간저 만찬이 그 한남동 가신 지 한 2, 3일 며칠 안 있고 바로 그러니까요. 바쁘실 텐데. 있었고요. 하루 전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내일 토요일 날 뭐 6시까지인가 만찬이 있다고 오라 해서 갔는데 1기, 2기 지도부 그걸 일기, 같이 전현직 지도부. 전현직 지도부를 네. 같이 했고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같이 간 것 같고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지도부 같은 데는 내란을 같이 겪으면서 다 전우회가 생겼잖아요. 전후에. 그래서 어려운 그리고 이제 대선 승리를 해서 네. 너무나 그 소원 성취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래서 하기애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렇게 개인별로도 사진을 다 또 배려 차원에서 찍어줬는데 이 정청래 최고가 제일 먼저 찍었는데 네. 그분 되게 한데 그날은 긴장하시더라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재명하고 아주 스스럼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예. 대표시 스스럼없이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모습이 호흡 많이 맞췄었는데. 비춰졌는데 예. 대통령 이재명을 처음 봤잖아요. 첫 주자가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농담을 하고 해서 조금 풀어지고. 풀렸고 그랬는데 확실히 대통령 이재명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예. 다 같이 이제 정권을 찾아왔으니까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려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민생에 대한 성과,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성과를 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라고 다짐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좋은 자리였죠. 정말 너무 정말 기분이 좋고 네, 소원 성취라는 말씀하셨지만 네, 누구나 다 이제 꿈꾸고 기다렸던 그 네, 순간이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또 좋았을까. 사실 저기 한남동 관제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윤석열이가 갑자기 이전해서 그래서 외교부 장관 네, 공간 외교부 자리인데. 장관 공간을 뺏어서 들어가고 네. 뭐 리모델링을 하고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비밀 네, 구역이기 때문에 네, 갈 수가 없었고. 네. 근데 정원에서 사진 찍어서 좀 네. 올리셨는데 예. 자 정자 있고 뭐 저기 개수영장 의혹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예. 개수영장이라고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조경 목적으로 수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변 공간을 하면 저 깊이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계단으로 이렇게 돼 계단식으로. 있잖아요. 저 윗계단은 한 30cm 정도 네. 물이 차고 밑에는 한 50에서 60cm 정도 한 1m 뭐 그렇게 물 깊이가 달라요. 수영장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생뚱맞더라고요. 아 저기 또 그렇잖아요. 정원에 하고 뭐 이런데 어울리지 통상 않네요. 연못을 만든다든가 한다면은 타원형으로 하고 분수도 작은 분수로 한다든가 네. 물이 졸졸 내려온다든가 그런 구조로 하는 것이지 저것은 개 수영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토의했어요. 이게 뭔가 다들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강아지 수영장, 개 수영장이다라고 봤고요. 아마 이 윤석열 부부가 키웠던 반려견들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개도 강아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깊이를 다르게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저기에 그럼 만약에 사람이 앉아서 발을 담그는 시설이라면은 네. 저기 의자 같은 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개들이 뛰어가다가 수영하고 이렇게 또 폭이 한 2m니까 빠져도 금방 헤엄쳐 나올 수 있게.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개 수영장, 강아지 수영장 쳐보니까 실내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좀 모형이 있더라고요. 크기가 저 정도 되더라고요. 아 크기가. 실내에 만들어. 네, 뭐 여기는 이제 정원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또 만든 게 아니냐. 네. 원래 여기는 장독대가 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윤건영 의원이 예. 보니까 인터뷰한 데 보니까 장독대가 장독대. 있어서 기빈들이 오시면은 그 한국의 문화, 그렇죠. 장독대 뭐 이런 거 문화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생뚱맞게 저렇게 해서 뭐 분위기 좋을 일도 없죠. 그리고 저것이 네. 분위기가 좋으려면 저기에 또 위험하더라고요. 헛디디면 빠지게 돼 있잖아요. 저기 그렇죠. 둔턱 불빛이 하나도 없고 없고. 뭐 불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네. 통상 저것이 그 수변 공간으로 이쁘게 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거기 빠지지 않게 그런 시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뛰놀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걸로 저는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있겠고 뭐 어항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어항은 아니었죠. 어항은 아닐 것 같고. 네, 어항은 뭐 네. 물론 뭐 고기를 키우면 어항이 되겠지만 물고기를 키우려면 그 안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정화 장치 공기 정화 이런 거. 장치도 있고 또 거기에 수초도 키워야 되고 네. 다 하잖아요. 예. 그 안에는 또 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서 아하. 고기들이 피하고 쉴 공간도 만들고 네. 전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다. 네. 그럼 이건 나중에 좀 어떻게 됩니까? 원복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사실은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거 음. 조사하고 수사하면 금방 나오죠. 저 용도가. 왜냐하면 저걸 설치한 업체에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구한 사양을 보면은 금방 네. 저것이 뭔지 알 것이고 업체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만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면은 금방 나오는 것이고 저는 저것이 만약에 개 수영장으로 만들어졌다면은 본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저것은 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본인들의 반려견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본인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갈 때는 원상복귀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그런 것까지 저는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밝혀야 된다. 사진 잘 나오셨어요. 네, 사진 잘 나왔죠. 사진 잘 나왔고. 네. 이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셨는데 네. 특별히 뭐 강조한 메시지나 말씀.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전화하셨지만은 네. 혹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네. 대통령과의 대화 이건 다 비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얘기한 정도가 얘기하는 것이 관례죠. 근데 이제 대다수는 사실은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은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네. 민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지역에 이번 대선 때 득표율이 얼마였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대다수는 하여튼 이번 대선을 에 대해서 다들 축하하고 성공을 위해서 다짐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저는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네. 좀 조언을 드리긴 했어요. 안보 근데 분야에 지금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안보가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게 네. 용산을 이전하면서 우리가 네. 사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지적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의원께서 네,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염려점, 우려점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보완하고 네. 그 우려를 어떻게 없앨 네. 것이냐 네. 이런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네. 사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저는 저 의견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간제에 들었고 용산으로 오셨기 때문에 청와대를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시간을 좀 갖고 가시라. 네. 근데 리모델링 하려면은 아마 최소 3에서 6개월 걸릴 거다. 왜냐하면 NSC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용산에 왔을 때 NSC를 새로 설치하고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고 맞춤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당시 한 3개월 이상 걸리더라. 그래서 시간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하시고 네. 그런 거는 말씀을 드렸죠. 네. 뭐 네. 그대로 지금 이제 되고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